네, 여론의 동향으로 정치권 움직임을 살펴봅니다. 이번 주 승부 순서입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승부사 소개합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용찬입니다. 네,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승부 먼저 승자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배 소장님, 예. 이번 주 승자 누구로 꼽으셨습니까? 승자를 에듀 땡으로 했습니다. 에듀 땡이요? 네. 에듀 땡? 그 공무원 시험에 그 예,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예.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 땡. 예. 아이, 동작이 많이 비슷하시네요. 네, 거의 똑같고 지금 광고가 들어오지 않을까. 네, 그러실 것 같은데요. 네. 예, 에듀 땡. 왜 이번 주 승자가 에듀 땡입니까? 아니, 에듀 땡은 의문의 완성입니다. 의문의 완성. 예, 그러니까요. 에듀 땡이 에듀 땡이 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나온 게 없는데 지금 저는 거의 한 수십억 아니 수백억 정도의 광고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 네, 지금 그래서 예. 저는 썸트렌드 빅데이터 분석을 7월 15일부터 해봤더니 에듀땡이 언급량이 늘어났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이따가 소개해드릴 권성동 원내대표랑은 예. 다르게 예,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이 감성 추이가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이 기업이 역대 지금 최대 효과를 누리는 거 아니냐. 예. 지하철에서도 광고 많이 하고 하는데 지금 예. 뭐 광고비 지출도 없이 이 정도 되면은 에듀 땡 대표가 무슨 로또 대박의 운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아닌가 싶은데 예.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찾아봤는데 에듀 땡의 대표가 권대호 대표인데 아, 그래요. 권 대표네요. 그렇구나. 예. 이건 최초입니다. 단독 예. 최초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네. 그 공무원 시험의 명가 에듀땡이 의문의 승자가 됐습니다. 예. 결국 이제 권성동 그 지금 원내 대표 겸 국민의힘 직무대행. 대표 대행이죠. 네.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오고 있는 지금 새로운 CM송이 공무원 시험 합격은 권성동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예. 예. 정말 권성동 대표 대행이죠. 또 네. 원내대표는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겠네요. 심지어는 나오는 일종의 젊은 세대들이 이런 짧은 유행어가 밈이거든요. 밈. 예. 근데 예. 밈이 이제는 그 공무원 시험은 노량진이 아니라 성동구로 가자. 성동구요? 아, 권성동이니까. 그래서 성동구구나. 예. 그래서 이름을 따서 네. 성동구다. 이게 참. 이 그러다 보니- 권성동 그 원내대표는 참 말씀하신 것처럼 곤혹스러운 상황인데 그래서 결국은 그 승자가. 해명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근데 뭐 결국 이제 그거를 이제 여론이 좀 돌아섰나요? 어떻게 여론 환기가 좀 됐나요? 아니, 아직은 환기가 안 된 것 같고요. 다만 이 무더위에 잠시 좀 정치를 보면서 웃을 수 있는 그런 정도만 만들어준 것 같고, 사실 지금 이 권성동 대표의 이 지금 발언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비대위를 해체하고 빨리 조기 전대를 하자, 이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오히려 좀 심각한 거죠. 근데 이럴 수밖에 예. 없을 게 지금 날씨도 더운데 윤석열 대통령도 참 답답하거든요. 어떻게든 지지율을 좀 끌어올려 보려고 더 스태핑까지도 예. 조금 태도를 신중하게 하고 예. 그건 답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지지율이 약간 반등하는 거 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이런 추세를 보면은 아주 최근에 실시된 조사에서는 그런 반등이 또 감지되지 않는 것도 있는데 이게 이른바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격으로 예.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땡 이렇게 예. 성자를 만들어 버리니까 이게 예. MZ세대 2030 세대나 또 여성 중도층 심지어는 대구 경북 PK 부산 울산 경남 60대 70대 이상 가정주부층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투표했던 48% 중에서도 일부분은 이거 와 이러노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예. 지금 뭐 의문의 승자로 에듀땡을 꼽으셨는데 배 소장님이 그러니까 또 패자는 그 권성동 대표로 꼽으셨어요. 예. 이번 주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언급량도 그러니까 권성동 대표 대행이나 원내대표가 생각할 때는 정치인은 자신의 부고 빼고는 모든 것을 알리는 것이 다 좋다고 생각한다면 주목도는 엄청났습니다. 예. 심지어는 7월 16일
당일날 썸 트렌드 빅데이터 언급량은 거의 뭐 정치인으로서는 2만 건 가까이 된다는 건 엄청나거든요. 근데 그게 긍정적이냐? 대체로 부정적이었다는 것이 권성동 당대표 대행 그리고 원내대표로서는 땅을 칠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믿었던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쵸. 친구 아이가 강릉 친구 아이가 이게 또 권성동 원내대표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 개그 프로가 없어질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재밌는 이 것들이 많이 예,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도 웬만한 개그 프로그램보다는 더 재밌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이은영 소장님도 역시 패자를 네. 권성동 대표로 뽑으셨네요. 예, 어쨌든 지금 2030 특히 이제 20대 MZ 세대들에게 이 공정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좀 불만을 다시 한번 자극을 했던 권 대표님을 뽑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예. 근데 이 문제도 있지만 지금 이 장제원 의원과 그 내용과 관련해서 페이스북으로 이제 장제원 의원이 그 당시 인사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말이 너무 거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두 사람 간의 관계가 5년 중에 그렇게 우리가 알게 됐어요. 7급 공무원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예. 9급을 했다 이런 것들이 두 사람의 관계가 누가 위지? 그리고 형은 권성동 대표인데 이 장제원 의원이 더 좀 힘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게 불화설을 사람들이 예. 그냥 부지불식하게 알게 돼가지고 이게 더 안 좋은 결론이 났다, 안 좋게 보여졌다. 그래서 저는 패자로 꼽았고 사실 이게 이제 여당의 권력 구도와 관련한 갈등을 이미 이제 촉발시키는 그런 것까지 되고 있어서 그래서 좀 저는 패자로 꼽았습니다. 네.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권성동 대표 대행하고 장제원 의원과 그렇게 사이가 나쁘지 않다. 두 사람들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식사도 했잖아요. 하고 나올 예. 때 그런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아주 그렇게 또 살가운 관계 같지도 않아요. 그래요? 네, 약간 서로 긴장감이 있나요? 있습니다. 긴장감이 엿보여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정치권에서는 뭐 밥 먹었다고 해서 친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면 정말 친하면 친하다 이야기 안 합니다. 저희 이재훈 진행자와 이렇게 프로그램 진행 차원에서 친하지만 친하다 안 그러거든요. 네. 근데 친해요. 이은영 소장과도 너무 친한데 나 친해 너무 친해. 예. 정치권에서 그럴 때 막 티내면 이상한데 이게 또 나오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고 나와서 우리 형제야 뭐 밥값은 누가 내서 형인 내가 권성동 원내대표입니다. 내가 내지 이렇게 하는데도 그 뒤에 또 이런 공무원 땡땡땡땡땡땡 나오니까 장제원 의원은 어떻게 반응이 나냐면 그친 입이다. 네. 이렇게 또 지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형이면 진심으로 형으로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냥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예. 이 SNS에 올리지 않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핵심 축은 한 3축 정도 된다. 하나는 검찰, 또 하나는 이제 이 권성동, 장제원 의원 등 가까운 윤핵관, 이른바 네. 친윤 의원들, 또한 쪽은 이제 MB 정권 때의 다른 또 도왔던 주변 지인들. 그런데 이제 지금 이른바 권장 브라더, 예. 그러니까 권성동, 장제원 브라더가 살짝 삐거덕하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지적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이나 60대 또 보수 성향이 강한 지지층들이 일부 예. 이탈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두 분이 만나고 밥 먹고 나와서 서로 이제 다시 보지 않을 것처럼 얘기했어요. 서로 각자 다 바쁘다고 얘기하고 막 끝나가지고. 예.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쨌든 권성동 대표 대행하고 이제 장제원 의원과는 약간의 불화 내지는 긴장 관계 이런 거를 좀 느낄 수가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가? 그런 시각으로 해서 보니까 김기현 네. 전 대표가 권성동 원톱 체제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조기 전대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김장연대라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네. 김기현 전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 사이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현재 비대위 체제에 대한 불만이 당내에 있다라는 것도 이번 권성동 의원의 여러 가지 뭐 메시지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은연중에 알게 된 거예요. 네. 예. 근데 이제 아마 이게 조기 전대를 하기에는 또 녹록치 않을 것 같아요. 이게 권 대표가 이걸 물러나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갈등이 좀 수면 아래 있긴 있는데 네.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뭐 권장 브라더스, 권성동, 장제원 두 의원들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을 떠받들고 있기 때문에 뒷받침하는 지원
또 정치 세력의 주축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균열이나 이렇게 갈등하는 것을 노출하는 것은 또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상당히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데, 그런데 김기현 전 원내대표, 김기현 전 원내대표, 김기현 의원의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가서는 당의 리더십이 제대로 서지 않는다. 6개월만 있으면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돌아온다면 지지층들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 부분도 심각하게 내부에서 고민하고 또 숙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것이 마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이 조선시대로 치면은 조선개국대의 정도전 같다. 그렇다면은 이 이른바 장제원 의원과 김기현 의원 사이의 연대, 김장. 여기에 또 안철수 의원과 장제원 의원과 연대, 간장. 네. 온갖 뭐 이렇게 요리 관련되는 용어가 다 나옵니다. 김장간장. 예. 예, 뭐 여튼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도 한마디를 하셨어요. 보니까 지금 뭐 권성동 대표 대행이나 장제원 의원이나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뭐 노력하는 의원들이다, 정치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그렇게 얘기한 게 또 오히려 그러면 또 갈등 상황을 더 부각시켜주는 그렇죠. 게 아닌가. 그렇지, 역설적으로 그럴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이제 대통령은 당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갖기는 어려워요. 간접적으로는 가질 수 있어도. 예. 근데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렇게 혼선이 생기면 네. 결국 국민의힘 지지율 또 경쟁력이 타결받을 수밖에 없고, 그게 대통령 지지율에도 부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징계받고 나간 이후에 우리 당이 똘똘 뭉쳐서 뭐 문제 해결이 되는 방식으로 전개되면서 예.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누구 좀 뭐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어르신이라고 할까요? 누가 좀 이런 당내를 더 단단하게 통합해서 이끌어 나갈 누군가가 필요하긴 한 거죠. 예. 자, 이은영 소장님은 이번 주 패자를 한 명 더 꼽아주셨네요. 예, 저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꼽았는데요. 지금 이제 지지율이 어제 오늘도 계속 나왔는데 크게 지금 반등하지 않은 또 네. 어떤 지지율은 조금 더 빠진 듯한 그런 것들이 나와서 이제 지금 그 참모진 교체설이 지금 벌써 이제 나오고 있어요. 네. 특히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요거는 이제 그 이명박 정부 때도 그 유우익 비서실장이 4개월 만에 그 광우병 파동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김대기 비서실장에 대한 교체론이 지금 힘을 얻을지, 그러면은 상당히 그 비슷한 시기에 또 이명박 정부 때와 비슷한 형태의 그런 그 비서실진 교체가 있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향후 전국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줄지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실. 벌써 대통령실 개편 그렇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런 이유는 이제 김대기 비서실장이 이명박 전 정권에서는, 정부에서는 또 정책실장을 맡았었거든요. 네. 그만큼 대통령실 내부에서 경험도 있고 상당히 노련하게 경제 또 전문성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보완하면서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결국 이제 비서실장의 유형이 좀 약간 예스맨 형태로 대통령의 지시를 잘 따르는 사람이냐, 예. 아니면 대통령에게 계속 또 조언도 하면서 대통령의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가느냐인데, 지금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가다 보니까 좀 보완해 줄 사람 없어? 김대기 비서실장이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지지율상으로 보면 이럴 때 대통령에게 좀 더 직언을 통해서 네. 대통령이 또 이게 마음이 돌아설 수 있게 그런 또 설명을 통해서 참 사람 생각 바꾸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지지율도 올라갈 수 있고, 네. 그런 사람이 한국 정치는 모르는데 미국 정치로 보면은 오바마 대통령 때 초대 백악관 비서실장을 했던 램 임마누엘 의원이 있거든요. 네. 그 뒤에 이제 시카고 시장을 했는데 램 임마누엘은 그랬다는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이 제대로 못하면 정말 무역살 잡는 식으로 이러면 안 돼. 예. 예. 가야 돼 제대로. 그렇게 해서 임기 초반을 무서워요. 그렇게 대통령한테 얘기를 못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영어로는 부드럽게 했겠죠. 자기네 예. 나라 말로는. 근데 그 정치인이 비서실장으로 가면 좀 할 수 있어요, 저런 역할을. 예, 근데 지금 이 유익 실장이나 이 김대기 실장은 정치인이 아니고 교수였고 지금 관료였기 관료 때문에 출신이니까. 좀 그 쓴소리하기 어려운데 정치인이 가면 할 수 있다. 예. 당에서 이제 우리 홍준표 의원님처럼 예. 쓴소리 할 수 있는 사람이 비서실장에 가야지 조금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치인 출신 비서실장이 예. 그 지금 윤 대통령한테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런 면에서는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이해했던 것처럼 네. 보좌진 뭐 잘못이라고 했는데 잘못이라기보다는 잘못은 뭐 대통령실 내에 대통령 포함해서 모두가 좀 보완을 해야 되는 예. 개선을 해야 되는 면이 있을 텐데 예. 누군가는 좀 조직적으로 제대로 좀 더 정교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비서진이 필요하다라는 데 대해서는 공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사실 지금 비서실에 이제 아마 지금 현 상황에 대한 여러 곳에서 보고서가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 보고서에는 현 상황을 짚어주는 것도 있지만 예. 말미에 꼭 재원을 붙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이게 타개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이걸 붙이는데 예. 요것이 올라가도 지금 변화가 없으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한 번에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거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대통령 보좌진의 잘못이 90% 그러니까 지지율 추락에 대해서 지지율 추락이 대통령 보좌진의 잘못이 90%다라고 네. 했는데 보좌진의 역할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뭔가 쓴소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지금? 그렇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보좌진이 그런 조언을 하거나 쓴소리를 하거나 또는 자료를 만들고 재연까지 붙였을 때 대통령이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받아들이느냐, 그렇죠. 그것도 그게 문제잖아요. 또 중요하기 예. 때문에 모든 것이 보좌진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왜 우리가 삼국지를 보더라도 제갈공명이 내놓는 방책에 대해서 유비가 허허허 이런 좋은 방안이 있다니 하면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도 이 태도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뭔가 이것을 대통령이 크게 성과를 내는 것보다는 이게 아직 3달도 안 됐으니까 이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비서진에서 참모진에서 제시하는 내용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긍하고 도어스태핑이 됐든 아니면 경제 관련 회의가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챙기는 좀 더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스타일과 모습이 있을 테거든요. 그다음 그걸 하면은 지지층도 지지층이지만 중간지대에 있는 유권자층도 대통령이 달라졌네, 대통령이 바뀌었어 이러면서 MZ세대나 여성이나 중도층 쪽에서 또 충청이나 수도권에서 지지율이 더 올라갈 수 있다면 자영업층에서 학생층에서 지금 그리고 학생층에 대해서 또 솔깃할 만한 윤석열 대통령의 추가 강조하는 발언이 있었거든요. 병영 생활 자체를 군대 생활이죠. 병영 생활 자체를 더 개선해 주겠다. 네. 그리고 병사 월급 200만 원도 추진합니다. 추진해요. 이런 것들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할 수가 있는 거 좋은 접근 태도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계속 많이 쌓여가면 8월 중순이 됐든 말이 됐든 민생을 좀 더 챙기는 9월 또 추석 시즌이 되면 지지율이 또 올라갈 수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보좌진의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네. 것은 대통령이 직접 책임을 못 지니까 그렇죠. 보좌진들이 책임을 잘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얘기가 되는 보좌진에게 거죠. 돌려서 책임을 묻는 것이고 특히 이제 그 대통령실의 그 보좌진 구성은 공무원하고 당에서 간 사람, 선대위에서 간 사람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전문가구로 구성은 좀 적은 편인데 어쨌든 이 당에서 간 사람들과 선대위 때 있었던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대통령의 어떤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대통령실의 인사를 보니까 몇 개 나온 인사들을 보니까 상당히 그 대통령과 연관이 있는 좀 가까운 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좀 쓴소리를 한다거나 이런 그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는 상당히 어렵죠. 인맥적으로 관계가 있기 그래서 때문에. 이 대목에서 흥미로운 우리 기억을 좀 되살려 보면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전 국민의힘 선대위 총괄 상임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래도 쓴소리 할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이다. 한동훈 법무장관이었는데 가만히 또 생각해 보면 검찰 후배이기도 하고 또 네.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마구마구 또 쓴소리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김종인 박사는 한동훈이다. 콕 짚었지만 현실로는 쉽지가 않은 것이죠. 한동훈 장관을 비서실장으로 데려올 수는 없는 거고 그만큼 이제 사적으로 신뢰가 깊이 네. 쌓이는 사람이 좀 네. 조언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자, 지금 뭐 이은영 소장님 패자 두 사람을 뽑았는데 승자도 한번 살펴주시죠. 저는 지금 이 대구시장인 홍준표 전 의원을 꼽았어요. 지금 네. 이번에 쓴소리를 굉장히 좀 세게 했고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 이제 그 팬카페라든지 이쪽에 대해서도 지금 쓴소리를 되게 세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 받아들여질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그 홍준표 대구시장의 이 쓴소리가 상당히 지금 시기에는 굉장히 적절했다. 네. 그리고 그 자신의 그 쓴소리에 대해서는 이게 자기 쓴소리와 관련해서는 상소문이라고 생각해라. 이 정도로 이제 굉장히 그 좀 결기를 가지고 얘기를 네. 했어요. 그리고 그 한 얘기를 좀
살펴볼까요? 네, 영부인의 역할이 대통령 뒤에서 조용히 국민 챙기는 것이다. 그 영부인은 뉴스를 피해서 네. 그늘진 곳을 다니면서 국민 보살피는 것이다. 이렇게 그 그렇죠. 얘기를 했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감찰관을 빨리 임명해라. 네. 이 얘기도 상당히 아픈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원래 이 특별감찰관을 문재인 정부 때 두지 않았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비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된 것들이 지금 지지율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은 보고 계신 것 같고 대구시장이 공무원이 지금 이런 발언을 페이스북에 올리긴 또 쉽지 않은데 이걸 올렸다는 거는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이게 중앙정치에 자꾸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것도 좀 그것도 특이한 이례적인 발언이에요. 거죠.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TK인데다가 홍준표 시장의 꿈이 사라졌을까? 대권? 저는 사라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구시장이기 때문에 지역 정서를 감안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려가면 홍준표 시장으로서도 면이 안 서는 것이거든요. 네. 또 대구 또 경북 지역의 여론도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것은 지난 대선 때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슈가 부각되면 윤석열 당시 후보의 MZ세대 2030 여성 중도층이 이탈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게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니 멀쩡히 존재하는 대통령의 배우자를 사라지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예. 필요한 역할이 있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지지율상으로 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노출되는 것보다는 노출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가요? 요즘 뭐 그 저 김건희 여사의 동정과 관련된 뉴스가 그렇죠. 없어요. 거의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없어요. 그거 관련해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미국에서 지금 이제 뭐 한미 동맹 협회나 한미 동맹 친선 우호 협회 이런 행사가 있는데 예. 여기에 가셔야 된다라고 예. 얘기했는데 홍준표 시장은 이제 그런 것조차 박지원 원장이 좀 예. 비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서 좀 상반된 시각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예. 지금 뭐 홍준표 대구시장 관련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얘기 계속해서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YTN 라디오 이주연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론 동향으로 정치권 움직임 살펴보는 이번 주 승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은영 소장이 꼽아주신 이번 주 승자로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를 했었죠. 네. 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제 그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이제 쓴소리를 한 것 가운데 이제 또 관심을 끄는 대목이 하나가 있어요. 이제 지금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정치인들이 대중으로부터 외면받는 계기는 스트레이트 뉴스가 아니라 가십성 기사 또 거기에 가짜 뉴스가 합성이 돼서 소문으로 떠돌 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런 소문이 떠돌 때 이걸 해명하기도 부적절하고 해명할 수도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렇죠. 이런 건 뭐 정치권에서 뭐 정치인들은 대강 이러한 여론의 움직임이 어떤 계기로 작동되는가 이 부분은 잘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전달하는 메시지도 그만큼 자신의 경륜, 관록에 비추어 보면 그런 상황들이 현상들이 일어나더라. 네. 정말 실제 팩트라기보다는 그 주변에 관련된 정치적인 발언, 메시지들이 잘못 관리될 때 어떤 현상을 야기하고 정치인이 추락하는지를 봐라. 근데 여긴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정말 우리 정치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텐데 경남 창녕 출신인데 경남지사도 했고 또 경남에서도 국회의원을 했나요?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서울에서 그러니까요. 서울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대구에서 또 국회의원을 하고 또 대구시장까지 됐으니까 광역단체장을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두 번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대단한데 이 메시지에는 스트레이트 뉴스가 아니라 가습 기사에 무너질 수 있다. 네. 본인도 지난 대선 경선에서 당원에서 무너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유력 정치인의 메시지를 통해서 당원들에게 당은 또 정치는 어떻게 관리돼야 되느냐 이런 전달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근데 이 정치인이라는 표현을 주어를 사용함으로써 윤 대통령을 겨냥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의 메시지 내용의 추이를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대체적으로 유화적이에요. 그 의미는 좀 긍정적이고 좀 생산적인 상생의
관계를 지속하면서 대구 TK 보수 진영에서 본인이 이렇게 국정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침투하기 위한 전략으로도 봐야 되겠죠. 이게 지금 우리가 텍스트를 중심으로 이 홍준표 시장의 말을 읽어야 되는데 이 페이스북을 보면 앞에는 영부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모두가 쉬쉬하고 말을 안 하지만 내가 앞으로의 정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이 말을 꼭 드리는 거다 하면서 이제 김정숙 여사 사례로 들어요. 그래서 김정숙 여사가 문 대통령을 앞서 걸어갔다. 그런 단순 소문 때문에 대중들로부터 나중에는 이게 하나 이미지로 굳어져서 안 좋은 그런 이야기들이 떠돌았는데 그것처럼 이 지금 김건희 여사가 팬카페 회장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대중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그리고 그것이 소문에 꼬리를 물어서 결국에는 이 믿기 해명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갈 수 있으니까 지금 이 여사에 대한 문제를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하지 않으면 혼란에 처한다라는 그 컨텍스트로 읽어야 되고요. 그래서 현대판 상소라고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배 소장님은 이제 대선 주자로서 보수 쪽으로 이제 영역을 확대해가는 그런 측면으로 바라봤다면 저는 요 영부인, 그러니까 배우자에 대한 부분을 한장에서 봐야 된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승자 패자 다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이번 주 승부처 알아보겠습니다. 이윤영 소장님. 네네. 저는 그 민생경제 특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문체부의 업무 보고 두 가지를 들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원 구성이 끝났잖아요. 예. 근데 가장 중요하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특위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제 중수청을 만드는 사법개혁특위 예. 그리고 지금 민생경제특위예요. 근데 이제 위원장은 유성걸 의원이 선임이 됐고 여야 동수로 6인 6인 해서 이제 선임이 되는데 이게 10월 31일까지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주요하게 다룰 게 유류세 인하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그다음에 직장인 식대에 대한 비과세 등등 대중교통비에 대한 환급 이런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지금 이 어려운 그 경제 상황에서 어쨌든 민생경제특위가 이런 역할을 잘 해낸다면 현재 이제 좀 그 낮은 지지율로 좀 어수선한 이 상황을 좀 해소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승부처를 여기로 갖고 왔습니다. 예. 국회 이제 민생특위, 사개특위. 근데 이게 다 지금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면은 여야가 의견이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정치적인 다툼 정쟁화 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은 것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지금 물가 관련 해에 대한 경제 대책도 그렇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도스태핑에서 박홍근 원내대표의 지적과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해서 내가 뭘 말하겠느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모든 부분들이 하나하나 다 정쟁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도 대체적으로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들이나 빅데이터를 망라해 보면 향후 1년 이후에 지금과 비교해 볼 때 경제 전망이 어떻겠냐는 질문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부정 여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안 심리와 또 불확실성의 시대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여야가 맞대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집권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이 좀 끌고 나가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우리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윤석열 정부는 어떤 정부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게 머릿속에 확 떠오르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가 각종 데이터나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들을 종합해보고 또 지지율에 보탬이 될 만한 것들을 모아서 이제 분석을 해보면 중산층 공정사회, 중산층 공정사회가 상당히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화두로 대두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또 대통령실이 공유하느냐, 또 국민의 힘, 여당과 함께 이것을 주도해서 나갈 수 있느냐, 또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공감시킬 수 있느냐의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중산층 공정사회. 근데 뭐 어쨌든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렵고 민생이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물가에 대해서 걱정하는 여론들이 좀 높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도 지금 특위 이름이 물가 및 민생 안정 특별위원회거든요. 근데 이제 층으로 할 때 물가 부분이 빠졌는데 이 물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세계 경제와 연동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지금 물가에 대한 근본적인 거를 현 정부가 잡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부분적인 부분들을 좀 개선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승부처 이번에는 배 소장님 짚어주시죠. 네, 제가
선택한 이번 주성 부처는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대통령 지지율, 예, 국정 수행 국정 지지율. 평가인데 계속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고 또 대통령 국정 운영에도 수행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라서 근데 하도 많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는 저도 지쳤어요. 뭘 이야기해야 되지? 예. 지지율 낮은 거 다 분석했고 어떻게 해야 지지율 올라가는 거 경미야. 경미야. 그렇다고 이현정 소장님 나오셨다고 해서 은영아 이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경미 뭔지 아시죠?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 듣는 청취자분들이 지난주 못 들었으면은 경미하고는 깜짝 놀라실 그렇죠. 것 놀라실 같은데요. 거예요. 예. 박경미, 고경미, 박경미, 송경미, 유경미 아니고 경제로 경제, 미래로. 예. 좀 더 앞날을 이야기하면 그래서 저는 이 북송 어민을 다루는 부분도 그 당시에 기순한 것이 기순 의사에 반해서 북송된 것이 잘 된 거냐 잘 못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국민들 생각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겠죠. 국민들의 생각은 중간지대 유권자층이 또 이제는 민도가 많이 높아졌으니까 정부가 또 SNS를 통해서 많고 과연 이 이슈가 뭐 문제가 있다면 밝혀야 되겠지만 이걸 계속해서 3개월, 5개월, 6개월 지금 모든 언론과 이슈에서 도배될 이유까지가 있을까? 이게 이제 국민들의 판단이라면 어떤 부분을 해야 윤석열 정부 그 자체로 오롯이 점수를 더 딸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을 성부처로 선택했고 결국 성부처가 된다는 것은 좀 대통령 좀 도와줘야죠. 권성동 당대표 야, 친구야 와 그러노 이게 이제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예.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는 정치적인 이슈는 없다.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통령 지지를 올리기 위해서 부처 업무복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문체부 제가 아까 승부처로 문체부를 가져왔는데 문체부 업무보고가 지금 의외로 또 기사를 많이 양산하고 있는데 문체부 업무보고. 네, 문체부 업무보고에서 나온 게 두 가지가 지금 있는데요. 하나는 그 조선 총독 관저를 미니어처로 복원하겠다라는 대목하고 그다음에 지금 청와대 자리를 베르사유 궁전처럼 재구성하는데 이제 네. 복합 예술 공간으로 만들겠다. 근데 요거 얘기할 때 대통령이 이 문체부 장관에게 얘기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보유 미술품의 지방순회 전시를 활성화해서 지역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미술 쪽과 관련한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아까 이제 그 소문 저희 스트레이트 기사 아니고 소문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데 네. 미술가 이제 청와대를 베르사유 궁전처럼 김건희 만들겠다. 여사? 이것도 김건희 여사의 작품 아니냐. 이렇게 지금 굉장히 그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지지율을 올려야 되는데 이런 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또 쓸데없는 의혹을 쓸데없는 걸 하지 않아야 돼요. 사실 이게 그 대통령 공약으로 청와대를 복합 예술 공간으로 만들겠다라는 내용은 없었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공청회라든지 시민들의 그렇죠. 의견 수렴을 거치고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십으로 실제 진행되고 있는 사실에 대한 부분들이 타격을 받는다면 방금 전에 이현영 소장님의 그 이야기가 상당히 좋은 재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공청회라든지 네.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면 이건 이 결과를 통해서 근거로 했다는 것이 명백해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다고 해서 완전히 다 가라앉지는 않을 겁니다. 관련된 가십 논란이 또 무엇만 하면 툭하면 김건희 여사냐 이런 또 반발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라도 상당 부분을 시간이 지나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일단 뭐 이번 주 승부처로 이제 국정 지지율을 꼽으셨는데 근데 지금 당장 윤 대통령도 약식 회견에서 말수를 많이 줄였어요. 대답을 안 하고 넘어가는 질문도 있고. 좀 재미가 없어졌어요. 그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도 대외 활동을 지금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근데 이거 자체만으로도 지지율이 올라가는 그 요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안 된다고 보죠. 그걸 가지고 안 돼요? 네. 저는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안 하는 게 차라리 능사다. 해서 좋을 일이었고 박수를 못 받는. 그러니까 이게 참 어찌 보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참 선택을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쩔 수 없는 마지못한 선택의 하나가 이제 그런 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뭔가를 했는데 계속해서 논란이 불이 지펴지고 그것이 지지율이 타격을 주면 차라리 일정 기간 동안은 안 하는 게 능사일 수 있다. 도움이 될 수 있다. 왜 예. 도움이 왜 안 된다고 이게 지금 미디어 보시는 건?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 의뢰로 19, 20일 날 이번 주 화요일 날 수요일 날 한 여론조사예요. 대통령 지지도 부정평가가 67.2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70%에 지금 가깝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뭔가 액션을 취해줘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아무것도 안 한단 말이야. 이렇게 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박수 받을 일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조금 다르게 알겠습니다. 또 RN서치가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조사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질문을 했던 이 조사 네. 결과를 보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직전 조사와 대비해서 3.1%포인트 상승해서 35.6%로 좀 오른 기술적 반등이나 조사도 심리적 있네요. 반등이 했는데 예. 뭔가 그동안에 도어 스태핑 논란됐던 부분들이 좀 자제되면서 좋아졌던 부분도 있거든요. 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말씀까지 딱 해주셔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자,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